시장의 낭만투자 바른투자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막 종목군들이 뒤죽박죽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정말 좋고 나쁨을 좀 구별해 나가야 되는 관점들입니다. 대형주들은 많이 뽑은 것들은 좀 흔들리기도 하고 단기 차익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징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다 약세잖아요. 오늘 제가 특징을 잡은 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네, 지금까지 나온 모델입니다. S, S2, S3, S4. 저는 사실상 계속해서 아이폰을 썼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스마트 갤럭시로 옮겼는데, 정말 보면 아이폰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아이폰에 상대가 안 됐었는데, 그죠? S3, S4가 엄청난 효과를 봤었죠. 그다음에 S5, X6, X7 이렇게 지금까지 변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화면이 점진적으로 커진 거죠. 처음에는 바젤 부분에 홈버튼이나 이런 부분이 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 자체가 손에서 딱 잡히는 식으로 아이폰처럼 작게 형성되다가 화면이 점진적으로 대화면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혁신은 아이폰의 스티븐 잡스 형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 자체가 혁신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안에 컴퓨터가 돼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갤럭시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대화면입니다. 아이폰은 대화면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손안의 폰으로 고집을 했는데 갤럭시는 대화면으로 계속 갔단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갤럭시가 힘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카메라의 성능이 좀 좋아지거나 화질이 좀 더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화면과 카메라 성능 좋아진 거, 이 기능 외에는 어떤 혁신적인 거라는 건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일 가장 많이 팔렸던 건 S4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 갤럭시 S8,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네, 이래요. 바질 부분이 정말 없어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밤에 봐가지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깜깜하니까 완전히 다 검은색으로 다 없게 본 거거든요.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G6 나온 거하고 비교하면 갤럭시 S8이 G6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 디자인의 그립감이나 이거 만져보시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건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음성 비서 해가지고 빅스비가 나오는 건데 약간 엣지성으로 되게 꺾였거든요. 끝부분 살짝씩. 그래서 정말 좋게 나온 거냐? 스펙을 따져보자고요. 스펙을. S5, 6, 7 다 망했다는 표현 같지만 상당히 저조했었죠.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3하고 S4는 이제 대화면으로 가면서 아이폰하고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아이폰을 뛰어넘는 어떤 효과를 받고 사상 최대를 받습니다만, 그부터 아이폰도 이제 전략을 바꿔서 대화면을 가고 난 다음에는 스펙 싸움이나 혁신 싸움이 사실상 별 차이가 안 나요. 엄연히 따져보면 5, 6, 7이 보시면 방수기능 탑재, 제거, 방수기능 탑재, 배터리
찰타식에서 일체형, 일체형. 배터리 성능만 조금 더 좋아진 거. 카메라 화소도 후면부 1600만 화소, 1600만 화소, 1200만 화소. 무게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번에 S8이 나온 걸 보면 전면에 800만 화소가 상당히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면부에. 후면부 1200만 화소. 화면 크기 5.8인치에서 6.2인치. 배터리 성능 좀 더 좋아진 거. 주요 특징 빅스비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뭐 그전에 있었던 거니까. 양쪽 모서리 약간 듀얼로 이렇게 엣지 형식으로 만든 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혁신이라고 볼 만한 거 없고 결국 디자인이고요. S3하고 S4가 많이 팔렸었던 건 대화면. 아이폰은 손안의 화면을 고집했다면 얘는 대화면을 고집으로 갔다라는 거였어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했던 거지. 그 후부터는 사실상 갤럭시가 내놓는 것들은 혁신이 아니라고요. 엄연히 따지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단 디자인만 갤럭시 고유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지. 중국 업체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번 S8 과연 이 스펙으로 신기록을 세울까요? 역대 갤럭시 판매 성적입니다. S4가 7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7천만 대를. 이번에 7천만 대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S 시리즈 출시 후에 판매 1000만 대까지 판매되는 소요 기간은 짧아집니다. 또 올해도 뉴스 나올 거예요. 사상 최단 기록 1000만 대 돌파. 그 뉴스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사상 최단 기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관건은 S4 이후에 대화면 이후에 혁신이라고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프리미엄 폰이라고 교체할 만한 임팩트인 제품의 경쟁력이 변화가 있느냐? 전 변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디자인이나 그립감에 있어서는 있을지언정 정말 경쟁하는 아이폰이나 또는 중국 업체나 다른 경쟁사들하고 제품에 있어서 뭔가 월등히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 고만고만한 거죠. 뭐 다른 데는 뭐 홍채 인식 이거 홍채 인식 있으니까 뭐 안면 인식 있으니까 엄청나다고? 그럼 전작에서는 왜 그랬대요? 결국 배터리 성능하고 화면의 대화면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거죠. 바젤 부분을 줄이고. 이거 외에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S4의 7천만 대 돌파 저는 유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S8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증권사들 하나금투에서는 S8 4천만 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KB 메리츠, 유진투자증권 6천만 대 얘기하고 있고요. S8은 삼성증권에서는 4천에서 4,500만 대.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한 4천, 5천만 대 정도. 한국투자증권도 보면은 판매되는 거 대략 5천만 대 수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연간 6천만 대 예상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6천만 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 기록은 아니거든. 다음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게 있는 게 삼성전자의 중국에서의 점유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특히나 사드 때문에 중국 가구의 관계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S8의 효과가 엄청날까요? 중국 시장 내에서? 저는 그 사드 영향도 롯데
그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갤럭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북미 시장에서는 아이폰 8이 하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선전을 할 겁니다만 중국 시장에서는 엄청난 선전을 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봐요. LG전자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또 다른 자료인데 사실상 모바일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전장 부분의 성과와 가전 부분이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큰형님이 나오니까 깨갱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벌써 해드렸었죠. LG전자. 뭐 판매 기록을 세우니 웃기고 있네. 네, 그랬죠. 초반 돌풍 해봐야 얼마 안 된다. 누구는 몇천만 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기껏해 600만 대인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G6의 효과로 상승했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에요. 억지가 커. 뭐 1000만 대를 돌파해놓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누구는 5천만 대니 6천만 대니 7천만 대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제 겨우 600만 대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따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변천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고가의 프리미엄 폰이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됐었던 건 정말 혁신이었죠. 그것은 기존의 3G 폰, 피처폰에서 화면도 커졌지만 터치 화면이기도 하고 키패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이제는 모바일로서 핸드폰, 과거는 피처폰하고 완전히 다른 손안의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그게 혁신이었다고요. 그리고 좀 화면이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게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죠. 스티븐 잡스가 아니다, 손안의 화면이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스펙 싸움에서 특별한 게 눈에 띄지 않아요. S8 목표 전망 과거 신기록 썼던 S4처럼 7천만 대 돌파할까요? 그리고 신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워낙 강세 구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 가능할까요? 전 그걸 의구심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이 박스 구간에 있을 때 S5, S6, S7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올라왔던 건 반도체의 디램 가격 상승의 요인이 크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분기별로 2015년도, 16년도 보면 분기별로 6조 8천억, 7조 3천억, 6조 1천억, 6조 6천억, 8조 1천억, 5조 2천억, 그리고 전년도 4분기에 9조 달성. 분명 반도체 효과가 전년 4분기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었으니까 그 효과를 봤다고 얘기해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S8이 만일 증권사 전망에 5천만 대에 미달을 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7천만 대만 신기록을 세운다면 그럼 뭐 당연히 주가 엄청 가죠. 지금 그건 선반영된 거니까 차익면을 맞더라도 빠져도 지킬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만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두 달 이후에 희박하다고 판명이 되면 이 가격을 지켜낼까요? 200만원대를? 아니요, 200만원대 지켜내지 못한다고 봐요. 올해 전망치는 40조입니다. 43조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사상 최대입니다.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데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 원화 강세 구간에서 저런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1분기 10조 원대 증권사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9조 원에서 10조 원대인데요. 1분기 실적이
관건이 될 거라고요. 기준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 들어가서 갤럭시 S8의 판매되는 출하량의 기준이 주목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4, 5, 6은 눈치 싸움 하는 거죠. 지금은 수급이 깡패라고 그냥 땡기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모르니까 아무도 얼마나 팔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야 그래? 갤럭시 S8이 나와? 야 이번에 많이 팔리겠지? 야 사 막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막 올라왔는데 야 이제는 기대감 갖고 올렸으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 차익 실현 좀 해놓고 보자. 정말 좋으면 뭐 일부 비중 축소 차익 실현 해놓고 있다가 좋으면 다시 사서 또 땡겨 올라가지 뭐. 근데 안 좋으면은 갑자기 꽈당 날 수 있으니까 좀 일정 부분 비중 축소 좀 하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요.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이번 주 개막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팀들이 다 우승팀이라고 본인이 응원하는 팀은 다 우승팀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막상 뚜껑 열려서 5월달 어린이날쯤 가면 에이씨 올해 우리 팀 걸렀어. 이런 팀도 나오고 아 우리 팀 기대가 돼. 결국 그런 눈치 싸움의 구간이 4월, 5월, 6월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과연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정말 하반기 실적까지 포함해서 40조를 달성하는 사상 최대의 구간이 될 건지 아니면 너무 가파른 기대감이었으니 기대감이 완전히 꺾일지 아니면 일부분만 꺾일지 그런 경계 심리를 가질 삼성전자라고 봐요. S8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S8의 판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자동차도 잘 안 팔리는데 S8이라도 많이 팔려서 실적 이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가 만약 기대치에 못 미치고 충족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가격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일단은 가져봐야 된다고 봐요. 언제? 현 시점에서부터. LG전자입니다. LG전자 프리미엄폰 출하량 비교. 보시면은 늘 초반에 좀 팔렸다가 꺾이고 팔렸다 꺾이고 팔렸다 꺾이고 팔렸다 꺾이고 팔렸다 꺾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건요.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출시되기 직전에 선빵 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갤럭시는 보통 3, 4월에 아이폰은 보통 가을에 LG전자는 새해 첫 꼭두 새벽부터 우리나라 구정 또는 신정 구정 전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기에 먼저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 없고 작은 형님 없을 때 거기서 틈새로 공략을 하니까 그때 반짝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었던 거죠. 그리고 G3가 거의 600만 대 돌파를 못했으나만 그 수준까지 왔을 때가 G3가 가장 많이 팔렸을 텐데 아플싸 그거부터 많이 팔린 게 없어요. G6도 얼마 전까지 초동 물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들 판매량 보면 별로거든. 근데 갤럭시 7이 A18이 나왔으니 힘쓰겠냐고. 힘 전 못 쓴다고 봐요. 그럼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온 거 보면 G6 스펙을 한번 보자고요. 얘도 별반 달라진 거 없어. 그냥 듀얼 카메라. 전면은 이번에 S8이 800만화소예요. 후면에서는 뭐 1200이나 1300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전면에서 하여튼 800만화소는 굉장히 큰 거라고요. 배터리 뭐 일체형 별 용량 차이 안 나고요. 그 스펙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결국에 광고 마케팅의 이미지 싸움일걸요. 근데 갤럭시냐 G 시리즈냐 이미지 싸움에서 갤럭시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됐다고 해도 이미지가 한번 바뀌어 있으면 거기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요. 쉽게 그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제네시스도 고급차를 계속 표방하고 갑니다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고급차 이미지가 안 된단 말이죠. 일본의 도요타 렉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G6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결국에.
현재의 스마트폰의 양강구도 아이폰과 갤럭시 이거를 격파할 수는 없다고. 결국 LG는 중국 업체들과 싸움인데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가파른 성장이 주목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LG전자 아까 전에 초도 물량 판매되는 것도 보셨지만 잘 나갔다가 팍 반짝 상승이 되잖아요. 반짝 상승. 그러면 지금 보세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장에 막 공급되면서 된다는 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보면 피처폰 시대가 끝나가는 거 보면 사실상 LG전자는 주가가 반짝 상승 외에는 없었다고요. 전부 다 뭐예요? 상반기 반짝 상승하고 꺾이고 반짝 상승하고 꺾이고 반짝 상승하고 꺾이고 반짝 상승하고 꺾이고 반짝 상승. 근데 반짝 상승이 세긴 세. 어떨 땐 되게 세. 지가 몇 년째예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두 번 속인 놈도 나쁜 놈이야. 세 번 속으면 세 번째 속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도 속으면 속은 사람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째 속인 거예요. LG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뭐 어쩌고 해봐야 매번 속였던 거 아니에요.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동안 사업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상과적 패턴을 계속 보여줬다. 상반기 갤럭시랑 하반기 아이폰 출시가 나오면 곰새 사그러지고 연초에 틈새 기간에 공략에서 반짝 상승했던 거죠. 모바일 성장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성장의 한계라고 봐야 돼요. G6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LG전자는 왜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봤듯이 일단 반짝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구글과의 협력관계 시너지가 2015년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아직은 본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향후에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본격적으로 보여줄지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요. 왜? 구글이 보통 기업이 아니니까. 두 번째, 전장 분야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수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만 가지고 G6의 호전된 실적이다 라는 기대감 갖고 주가가 올라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모바일 부분이 아니라 LG전자는 구글과의 협력관계 본격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 하나와 전장 분야 쪽에서의 얼마만큼의 성장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가 LG전자의 탈출을, 이 추세 하락의 상고하저의 패턴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모멘텀을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확인하고 돌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올라가는 LG전자를 쫓아가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줄 이유는 없다. 충분히 2분기, 3분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올 가을 경우 상반기 끝나고 나서 이런 성과, 전장 쪽이나 사무 인터넷 쪽에서 어떤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그때 관심을 갖고 기대감에 배팅을 해도 좋다. 지금은 자산가치 대비 저 PBR에서의 가격 반등과 더불어서 지난 2015년도에 구글 효과에 의해서 반등 나왔다가 이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나니 기대감이 사라진 건 효과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 세게다 보니까 차익실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틈새 전략에서의 스마트폰 반짝 상승에 대한 기대 효과가 강하게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LG전자는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시장 전망을 종목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LG전자는 뭐 지난번에 진짜 시장에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종목 브리핑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두 기업,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에 나온 전망과 더불어서 저희 개인적인 해석을 좀 더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제 전략을 설명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참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